중국이 어떻게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서 한국에 상당 규모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 같으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고 지날 겁니다. 넉넉히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미디어에 소개된 시나리오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먼저는 중국 본토에서 수많은 미사일이 날라와서 타이완을 벌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공군력이 날라와서 생존해 있는 또는 남아있는 여러 전략 목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로 선박이 타이완 해협을 건너와서 타이완에 상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이 교두보를 통해서 공급이 된 본토의 수많은 병력과 무기들이 타이완 내부를 점령해 나간다. 그런데 그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그러니까 상륙할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대체로 타이완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부터 계속 북진해서 북쪽 끝에 있는 타이페이, 지금의 수도를 점령하면 전쟁은 이제 끝난다. 이것이 이제 그 기본 시나리오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조금 틀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시나리오는 물량전인데다가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개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통, 유격전, 비정규전, 그 비상내전을 시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도 지금 타이완을 마주하고 있는 복건성 해안에 아주 강력한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들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미군을 끌어들여서 이 타이완에 가까운 지역에서 전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미사일을 퍼붓는 공격은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전투용 드론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 지금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과 중국식으로 이제 수륙 양용함이라고 부르는 그런 함정에 함재기를 많이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함재기에 이 폭탄을 실을 수 있는 양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아마 사람이 움직이는 함재기보다는 오히려 드론을 많이 태우고 가서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 중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구형 전투기들을 상당 숫자를, 거의 지금 확인되고 있는 숫자는 약 900대 이상을 그 무인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화된 구식 비행기들이 드론으로서 공격에 최전선에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타이완에서 공격하는 미사일들을 소비시키고, 그리고 또 미군의 스텔스기 F-22 같은 스텔스기의 공격에 방패 역할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상에서는 무턱대고 군함이 막 쳐들어오기보다는 해상 민병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일반 민간 어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수많은 배들 중에 또 상당수의 민병대, 사실상 전투 병력을 실은 그런 함정들을 섞어서 수천 척이 동시에 타이완의 각 항구로 진입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전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무기와 그런 전술, 그리고 민관 합동 작전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을 해서 대량으로 일단 타이완의 병력을 올려놓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되겠죠.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십수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의 문제라고 주장을 해왔고, 한 3년 전부터는 가장 유력한 시기가 2027년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그동안에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다가 점점 타이완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고, 최근에 와서는
시기의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그 근거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에 저항해서 함대 병력을 실어서 타이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무력이 준비되는 타이밍, 그것이 대체로 이 2025년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미국은 개입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미국은 꼭 개입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개입의 정도나 방법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을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일본군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은 타이완하고 1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강력한 무력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군은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서 군사력을 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미군이 오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타이완에 개입할 수 있는 미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미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일본에 있고 한국에 있고 또 요즘 필리핀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군데에 있는 그 미군 중에서 중국이 공격의 입장이 아니라 수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 전쟁이란 어떤 상황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본토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한국도 미국 편에 들어서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50만 병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양안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한반도에 어떤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직접 일으키면 이건 그대로 전쟁이 되니까 곤란하고, 그러나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서 북한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한국에 상당 규모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 같으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북한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북한의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럴 때 중국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준다는 것을 달콤한 유혹으로 삼아서 제한적인, 따라서 북한에도 큰 피해가 오지 않을 그럴 방법으로 군사적 도발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북한은 결국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북부 지역의 육상에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아무도 별로 그렇게 근심 걱정을 안 해요. 북한이 심지어 핵 어뢰를 발사해서 폭발시켰다고 해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발을 일으키려면 나라가 큰 소리가 나고 국회가 싸움질이 나고 국민들은 벌벌 떨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번 연평도 사태와 비슷한 그런 도발을 이번에는 육상에서, 그러니까 강원 북부나 경기 북부에서 그렇게 감행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꿈쩍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럼 만일에 북한이 수백 발의 방사포를 강원 북부나 경기 북부에 쏘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굿이 날 겁니다. 파주 북부에 미사일이 200발이 떨어졌다. 큰일 나겠죠? 국회에서는 매일 야당이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것이고, 그럼 국방부는 우리가 북침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걸 딱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작전 통제권은 미국에 있다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행정부니까 미국에게 물어보겠죠. 미국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미국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은 강력한 대응책,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하게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중국과 각을 세우고 미국 편에 서서 양안전쟁과 같은 그런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참여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상당한 규모의 무력 상황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있을 상황이 아니고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일단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같이 힘을 모으고 빨리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수단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양안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게 총을 쏴서 상대가 피를 흘리는 게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해서 먼저 점령해야 될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고 전략적 물자를 선점하고 외교적 위치를 선점하고 하는 그런 선행 동작들이 시작했을 때가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양안전쟁, 그리고 우리 한국이 휩쓸리게 될 양안전쟁,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뜻이죠. 퍼센트지로 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총성이 울려서 양쪽 군대들이 부딪히는 데까지 오는 것을 한 40% 능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한 30% 선에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는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 개인, 우리 보통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런 그 전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그 우려를 표출해 준다면 정부, 우리 정치권도 틀림없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하나하나가 이런 위험과 우려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론화해 주셨으면 합니다.